자, 지금 우리가 이제 광주가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6.25 전쟁 이후로 산업화를 열심히 해왔죠. 그러니까 민주화를 열심히 해왔죠. 그래서 전 세계 12국가가 됐습니다. 12국가가 됐는데, 국가는 왜 전 세계 12국가가 됐는데 국민들이 사는 거는 왜 전 세계 G32 정도 국가의 살림을 국민들은 살게 되는 건가? 한번 저는 1965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는 후진국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과연 앞으로도 나은 선진국에 살 수 있을 건가? 도대체 이게 집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고 왜 일자리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식 몇몇씩 나서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가장 높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열심히 산업화 민주화를 해서 G10 국가가 됐으면 국민의 삶의 질도 뭔가 이런 전쟁 같은 삶이 되지 않고 G10 국가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광주 전남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는 이제 1년에 애도 한 명 태어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100명이 20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10년 뒤면은 100명이 40명을 부양하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 거냐? 국민은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답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김영춘 국회의원이 거대 담론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생활정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의 역할을 다했다고 그만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꿀 때가 온 게 나는 지금의 전환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광주에 제일 아파트값이 비싼 데가 저기 새로 선 신도시죠, 그죠? 공선. 거기 왜 그러냐면 학원이 많죠. 네. 결국 그거는 교육 여건이 좋은 데는 결국은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연대해야 될 정당이 있는데 제1의 정당이 식당이랑 연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서당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인데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당인데 노후의 생활에서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전화는 이게 광주에 제가 와보니까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어디서 오게 되냐면은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미래 산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AI를 굉장히 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AI 교수가 없는데 어디서 AI 산업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AI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만약에 AI 교과서를 만드는 게 광주시가 돼서 그걸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면 교과서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AI 전문가가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수학을 잘하지 않고는 AI를 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돼야만 결국 의미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하세요. 옛날 광주일고하고 광주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몇 명을 갔어요. 지금 광주일고 광주상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중학교 3학년만 지나면 저기 상당한 인원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식이 명문대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두 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광주가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생겨내려면 이건 제가 만든 법입니다. MIT는 전교생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먹고 잡니다. 전남대학교는 농과대학이 있어서 그 옆에 많은 논이 있습니다. 조선대학은 치과대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법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애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대학교에서 키워내는 학생과 내 회사에서 원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교의 전남대학교는 그 넓은 땅 안에 대학교 안에 이제는 기업이 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업은 기업에 있는 전문화 연구원들이 그 해당 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학생은 여기 와서 인턴을 해야만 그 맞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제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더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실도 많고 연구 교수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카이스트 대학은 충남대학교가 합치면 100만 평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 대학교와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만들어야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이게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는 이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의 나주에 그 우리가 한전이 들어오게 돼서 한전이 저는 공대를 만든다는 거 보면서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 1년에 2,000억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고 병력특례를 200명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약 350개 전기 관련 학교가 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고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이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또 하나는 전기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이건 나주여거나 전남에 있는 모든 전기과나 전기 관련된 과가 여기 와야만 우리가 비로소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열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 전남에서 무슨 산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특허는 뭐냐? 우리 교수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고 특허는 뭐냐? 그것이 조사를 해서 결국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인력 조달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 보면은 광주 과교의 땅을 조사하면 전남대가 32만 평, 조선대가 30만 평, 광주 과교는 약 20만 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전남대학에 보면 대부분 다 저층 건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다 사업을 하실 텐데 앞으로는 사업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히 알게 된 거는 이 백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우리가 마스크 하나 그 다음에 검사 AD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산업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위기가 오게 되면 인간이 처음엔 질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하고 소하고 닭을 키우면서부터 닭과 소 안에 들어있는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질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시작하면 점점 더 더우면 우리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운 데에 사는 것이 점점 인간 가까이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인간 속에 침투하기 때문에 질병은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중에 큰 거는 어찌되었든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이 하나의 미래 산업이 되는. 또 하나는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이 왔습니다. 자,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살까지 살면 35년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치매를 걸리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죠. 오히려 일찍 죽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치매라고 얘기하죠. 장수가 이게 복이 아니고 장수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결국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점 더 중산층이 늘어나서 중국에도 중산층이 늘어나고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28살입니다. 거기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점점 더 중산층이 커져나가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이 점점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왔잖아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게 지금 들어와 있는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 뭐가 될 건가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산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서 연세 드신 분 한 분을 우리가 요양원에서 고용하면 평균 1.4명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있어야죠, 간호사도 있어야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죠, 식사도 제공해야죠. 점점 늘어납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늘어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또 하나의 위기이면서도 미래산업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은 뭐냐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은 내가 검진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간암이 생겨 죽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서서히 스마트워치 안에 보면은 내가 운동한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 점점 더 건강을 검진하게 되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 문제를 할 때 얼굴 색깔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과대학에서 많이 개발했죠. 만약에 집에 있는 화장실에 내가 오줌을 내가 분석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대부분의 건강을 검색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가 앞으로 미래산업 중에 하나 큰 거고, 두 번째로는 먹는 거죠, 사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인데 당뇨병 환자는 김치찌개를 특별한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당뇨병 환자한테 좋은 게 우리가 베저테리언이나 뭐 이런 걸 채식을 하라는 얘기도 짜게 먹지 말고 맵게 먹지 말라라고 하지만 당뇨병 환자한테는 고혈압 환자한테는 그런 전문 식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매일 밥을 먹는 식량 칼로리를 계산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겠어요? 또 하나는 운동이죠. 우리 전남매일 회장님한테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체형에 맞게 팔굽혀펴기 가는 거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걷는 게 맞는 거예요? 뛰는 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맞는 거죠? PT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맞는 거예요? 나한테 최적화된 건강은 또 뭐냐는 게 또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점점 더 우리가 강남에 그런 데 가보면은 많이 생기는 게 뭐가 많이 생기죠? 필라테스가 많이 생기죠. 필라테스라는 게 이걸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는 조그만 감방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인간이 운동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의 부인이 간호사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발레리나를 교육하면서 결국 이게 퍼져가지고 세계적인 산업이 필라테스라는 산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마음연구소, 명상 이런 것이 거대한 산업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적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단이 항상 일상화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먹는 걸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인간은 건강하고 오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광주 전남 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누가 뭐래도 이건 농촌 도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모델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CEO들이 네덜란드의 바이링햄이라는 데 우리가 전 대한민국 전체가 약 110만 농가쯤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농가가 대략 8만 농가에서 9만 농가쯤 됩니다. 네덜란드 8만 농가에서 9만 농가가 1년에 수출하는 게 110조 원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110만 농가에서 1년에 수출하는 것이 10조 원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의 25%의 농경지가 보조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거기에 전부 연세 드신 분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20조라는 돈을 쓰는데 그러면 100만 농가한테 1년에 2천만 원씩을 나눠주는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왜 25%의 농경지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65%의 산은 지금 아무런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산이 너무 나무가 밀식돼서 들어가서 우리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연 자체가 근본적으로 먹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장사에 가면 피톤치드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에 바이링햄이라는 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이 바이링햄 도시는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3만 5천 명에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하고 대학하고 합쳐서 세계적인 농과대학을 만든 다음에 이 농과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이 조그만 도시에서 65조 원의 매년 매출을 냅니다. 광주에서 1년에 제일 큰 기업이 얼마 됩니까? 10조 넘는 회사가 있어요? 5조 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150만이 넘게 사는 도시에 우리가 지금 10조 넘는 회사가 없는데 광주에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두 번째는 연예계 장보고라는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그 청해진에 요 기지를 두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다 이 해상 루트에 옛날 사업을 하든 여기에 다 청해진이나 여기 다 여기가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 무역 자유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일대 뭐냐면 한 시대를 제패한 사람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세계 물동량은 이 아시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 우리가 이 중국, 인도네시아 여기서 다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으로 가거나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는 여기 앞으로 거대한 물류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게 볼 수 있죠.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대 크루즈 시장은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서 버뮤다와 남미를 다니는 거 있는데 두 번째 시장은 그리스 지중해를 다니는 거 있는데 앞으로의 크루즈의 최대 시장은 이 아시아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은 중산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해나 이곳 여수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일본이나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게 되는 이 크루즈가 앞으로 거대한 산업이 됩니다. 크루즈 하나가 딱 도착하면 8,000명이 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400명 타고 도는 게 20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산토리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리스에 이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인데 저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저게 산토리니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 15,000명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1년에 수백만 명이 저 산토리니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우리 전라도에도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섬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건축법상 몇 미터 도로가 나지 않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야 관광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산업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앞으로 뭐가 산업이 될 건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문제에서 저는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배추인데. 배추 있잖아요, 우리가. 배추가 우리가 저기 전라남도 심고 강원도도 고랭지 배추를 심고 이렇게 배추를 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거를 요거보다 배추보다 조금 더 돈을 벌으려면 절임 배추를 하면 조금 더 벌죠. 이거 조금 더 김치 공장 하면 조금 더 벌죠. 근데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배추 안에 여러분이 매일 먹는 눈에 좋으라고 먹는 우리가 토비콘 같은 그런 성분이 이 배추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배추에서 배추 농사에서 만약 우리가 토비콘 같은 눈에 좋은 거를 많이 그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건 어떤 부가가치가 생길까?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지금 우리가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많은 양파를 많이 내는데 지금 우리가 양파즙 팔고 있다. 근데 양파즙에서 인간에게 좋은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항산화 물질을 찾아내거나 물질을 찾아내야 이게 고부가 가치가 되잖아요. 요거 우리가 백신을 봐도 요만한 거 하나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구마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우리가 나는 이 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현재 이런 고구마 막걸리, 식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농사짓는 분이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결국 여기에는 지식과 과학이 붙어야만 결국은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그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삼을 강원도에서 많이 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삼의 종주국이었는데 현재 우리보다 삼을 많이 심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그 삼에서 나오는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삼을 씹어 먹고 그래요. 자, 삼을 이거는 뭐냐면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먹는 게 뭐예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에서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그 물질을 추출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술 먹으면 많이 먹는 분들 여러분 레드불이라는 음료 있죠. 그죠? 레드불이라는 음료 하나가 6조 원 매출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여기서 만드는 많은 농산물의 강원도 이 전라남도에서 나는 농산물에서 뭔가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꾀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전 세계에 김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김을 지금 엄청 먹죠. 전라남도 수출의 전남 1위 중에 하나가 김이죠. 요새. 미역이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 가면 몇백 미터씩 자라는 게 미역 아니에요? 육지에 사는 것보다 바닷속에 훨씬 더 많은 물질과 식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설국열차에 보면은 대부분 바퀴벌레를 키워가지고 먹어서 죽죠. IMF가 몇 년 전에 인간의 미래 식량으로서 바퀴벌레를 키우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요즘에 독일에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사료를 키우는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독일에서 곤충을 키워서 곤충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곤충이 안 자라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홍합인데 이건 포항공대 교수님. 포항공대 교수가 하루는 바다에 나갔는데 저 홍합하고 조개가 어떻게 이 바위에 붙어 있을까?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홍합을 연구하다 보니까 홍합 여기에 조금씩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뉴질랜드 사람들은 관절염이 안 걸린다고 해서 뉴질랜드가 홍합가루 여러분 엄청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홍합이 안 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홍합 가루가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홍합에 약간 실핏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한 개씩을 보면은 약 8kg의 무게를 땡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게 뭘 땡긴다고? 그러니까 접착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있는 거니까 사람이 수술하고 나면은 이걸 째잖아요. 째고 나면 꼬매고 나면 흉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흉터가 남으니까 이거를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붙이면은 그러면 자국이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몸 안에 장기를 꼬맸을 경우에는 여기에 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다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서 수술 접합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여기에 나가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많은 홍합을 해가지고 홍합을 채취해가지고 홍합을 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김을 생각하더라도 김이 점점 더 이 남쪽 해안이 우리가 점점 더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바닷물을 저 깊은 물을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육지에서 바다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다 긴 공장이죠. 일종의 매뉴팩처 공장 같은 걸 생각해내면은 우리가 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대량의 생산을 해낼 수 있고 그냥 세계적인 식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면 여기서 우리 미래산업이 엄청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우뭇가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1차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데 점점 더 이제 스시는 과거에는 안 먹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가면 스시를 다 먹죠. 이제. 그게 비싼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해양 문제 물질에 대한 연구를 저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광주 전담에서 세계적인 해양 바이오나 해양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박람회를 저는 세계적인 박람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지식이 일단은 안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전시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산업이나 그냥 많은 기회를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생겨났죠. 이게 이제 해변에서 만드는 것들.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마요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 스위스의 티롤 지방이라는 데 여행을 해보면은 티롤이라는 데 그게 알프스 이쪽이잖아요. 이제 오스트리아도 있고 스위스 쪽도 있고 독일 쪽도 있고 프랑스 쪽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스위스에 걸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걷지 못하죠. 가이드가 있어야 걸어가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일자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그 전문적인 강사들 우리는 별로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인 만약에 우리가 광주 전남 쪽에서 일정한 대학이랑 해서 지금도 우리가 스포츠 강사나 이런 것이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확실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에 리조트에 가게 되면 일단 언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골프장 캐디를 하지만 겨울에는 스키장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상산업을 하는데 거기에 꼭 뭐냐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이런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목포에 있는 조선소나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산토리니라는 지방인데 이 크루즈라는 부분이 앞으로 나는 전라남도에서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라남도 정책고문을 3년 동안 해봤거든요. 김용덕 지사의 부탁을 받고. 근데 전라남도에 아름다운 섬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섬이 많은데 이 섬을 어떻게 하면 이 섬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섬 하나를 완전히 우리가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는 방식이나 이런 걸 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영화에 보면 그 절벽 위에다가 끝에다 집을 짓고 절벽 끝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축법상 어린 아무렇지도 없는 거죠. 이런 건축 문제를 아름답게 해서 이 섬이 몇천 개가 있는데 전라남도가 이 중에 이 섬 자체를 개발해가지고 이 크루즈와 연결하는 것이 나는 앞으로 큰 미래 사람이 되는데 서서히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태권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스포츠 하면 한국의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건 권투였죠. 요새 거의 없죠. 요새 우리가 관심사는 골프가 있거나 김연아 선수에 가 있거나 박태환 수영 수영선수에 가 있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요새는 근자에는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승마를 하거나 바뀌고 있는 거죠. 골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이제는 서서히 우리도 요트를 타거나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나 대한민국 요트항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도시를 가보게 되면 이게 방파제를 내가지고 요트항을 만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호수 쪽을 안쪽으로 파가지고 거기서 요트 게시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이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산업도 되고 우리가 세월호 같은 데 제가 저기 완도 가보니까 거기 보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가 배가 훨씬 더 우리가 좋은 배가 다녀야 되는 거죠. 더 안전한 배가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 스스로를 제작해서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양양에 보면은 강릉 양양에 젊은이들의 서핑의 성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크고 작은 해양 스포츠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내야만 이거 광주에서 전남에서 먹고 살고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은 관광에서 일자리가 농촌에서는 가장 많이 중소도시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국 식당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숙박업이라든지 그래서 티롤 지방에는 그 지방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입장권의 50%를 할인해주고 일반 교통수단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형 일자리가 있고
관광 산업과 그 산업형 일자리가 같이 있어야만 결국 도시가 안정화되는데, 그런 면에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새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미래 도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농경시대에서 돈을 버는 게 땅이 돈을 벌잖아요. 땅 옆에 우리가 살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이 돈을 벌잖아요. 큰 공장. 근데 후기 산업 사회에는 컴퓨터로 일을 하는 이 빌딩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빌딩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 세상이 오게 되면 어디서 돈을 벌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별 볼일 있는 강원도라고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할 거리가 있는. 그런데 서서히 이제 강원도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은퇴자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디지털 시대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여수 같은 데가 특히 외지인들이 좋은 집을 많이 짓죠. 바닷가 옆에. 그러면 앞으로 돈을 그러면 우리 앞으로 무엇이 되게 보면 컴팩트하게, 우리가 도시가 무너지고 있어.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동선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데하고 교육받는 데하고 애들 키우는 데하고 일자리하고가 붙어있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근자에 보면 이런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밥을 먹고 갈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을 안 해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아이들이 와도 엄마가 없어도 간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내가 굳이 우리 집에서 밥을 안 해도 요리 재료를 가지고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서서히 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요리 공간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공유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와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안 놀아주지. 그리고 아빠는 자꾸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로 물총 쏘는 거지. 아니, 컴퓨터로 물총을 쏠 수가 없지. 물총으로 컴퓨터를 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저 방으로 도망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뭔가 이제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요새 가장 잘 지은 아파트 단지에 가도 비즈니스 센터라는 데 가면은 거기 컴퓨터 한 대하고 출력기 몇 대밖에 없죠. 호텔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컴퓨터 시설도 만들어 놓고, 대부분 출근하는 이유가 회의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자에 서서히 나타나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손님을 데리고 와도 집에서 안 재우잖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옆에 만들었죠.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이 아들아 나는 진짜 요양원에 가기 싫지 않을까. 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모님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들도 왠지 불효하는 거고.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옆에 요양원을 그 동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살고 거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붙어있죠. 급기야 그러다가 작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CGV가 들어갔죠. 여러분 요새는 영화관이 50석짜리도 있고 100석짜리도 있고 옛날처럼 큰 영화관이 아니죠. 사실 시청각 교실이나 영화관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LG가 삼성이 만든 1억 원짜리 TV를 만들면 그 영화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TV 보면.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나면 이게 지쳐서 못 사는 거죠. 그래 굳이 출퇴근할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과 집과 교육과 보육과 이것이 붙어있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앞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대학 도시 안에 들어가면은 대학생들 시험장 기숙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학교 산 밑에 있죠. 맨 끝에 있고 그리고 10시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1학년만 있고 얘들 안 있는 거죠. 바깥에 나오면 전부 하숙이고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카이스트가 6천 명이 카이스트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학교 안에도 우리가 대학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니까 광주 이영석 시장이 해달라는 게 뭐냐면 주거단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출퇴근이 길고 거기 노동자들 임금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떨어뜨리려면 주거단지가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교육 여건이 좋아야만 중소기업에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하고 과거에는 왜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가 분리됐냐면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결합을 하는 운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중소기업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의 블록에 모여 살면 훨씬 더 이게 질을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아마 광주시내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가 비기 시작할 겁니다. 이 초등학교가 보통 5,000평에서 7,000평쯤 됩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복합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보육시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동네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시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게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초에 와가지고서 엄청 와서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센터를 여러분들 광주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KT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컴퓨터로 일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럼 농촌형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는 30%의 농민이 70%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의 농민이 30%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의 70%가 70세 이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경제활동 인구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촌에 살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농촌에서 복지 농촌이 돼야 되고 새롭게 농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드는 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요새 서서히 연구를 합니다. 시골에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은 거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죠. 텃밭도 있고 아파트도 짓고 그리고 그분들의 땅하고 집을 내놓으면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농사답게 짓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 점점 더 서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1년에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교육 유치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기는 전라도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시골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삽니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담장을 칩니다. 그래야 동네 사람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귀농귀촌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건가가 한 부분이 저는 이런 도시 연구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 단위가 작은 도시에 있고 대학 도시가 있을 거고 아마 광주는 아마 최대 미래 산업이 여기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몇백만 평짜리 땅이 나오죠. 이 몇백만 평 땅이 하나 나오면 이걸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일 거고 송정역 옆에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중요한. 왜냐하면 항상 역 옆에 젊은이들이 역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동이 쉽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도시에 대해서 작은 걸 자꾸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이게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저는 그 광주 분들한테 광주 전남에 제가 3년 동안 이 고문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산업을 앞으로 생각할 거라면 하나는 반드시 그 분야에 최고 지식이 있냐 없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 지식이 누군가 우리가 전남대학에 있는지 목포대학에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연구를 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대학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작은 공부 모임을 만드는 거고 좀 더 나가면 전시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주가 AI 도시가 되고 싶으면 AI와 관련된 전시 산업을 해보면은
세계적인 전시를 해보면은 반드시 거기엔 좋은 기업이 오게 돼 있고, 여러분도 세계적인 전시회를 많이 나가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럼이죠. 우리가 스위스에 옛날에 벼락 환자들이 있던 데가 우리가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어낸 거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 그 다보스 포럼이 현재 그 포럼 하나가 1년에 쓰는 예산이 5천억 원입니다. 지식장사 하나에 쓰는 돈이 1년에 5천억 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예요. 전시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발달되면 아예 대학과 연동되어지는 이런 대학과 연동되어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작은 도시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저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원주에서 보면은 상장 회사 사장인데도 사람이 구하지 못합니다. 일할 사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안 와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배추 뽑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16만 원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이나 새로운 교육감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눈을 떠야만 우리가 이 교육 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이제 전남배 회장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쉽게 되지 않고, 우리가 아마 예를 들어서 산구라는 우리가 인력회사가 한 10만 명 되는 회사가 있죠. 큰 회사랑 해서 인력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 거냐, 일할 사람을 조달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광주 전남에서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취직이 가능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이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인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꾸 미래 산업을 생각하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갈까를 생각하면은 머릿속에는 이것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인간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러면 그게 되려면은 진단하는 거. 두 번째는 먹는 거.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이 네 가지 안에 대부분의 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숙박업이나 이런 거 식당이라는 게 잘 돼야 이 중소도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을 당장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식당이나 여기서 잘 되는 이 길을 만들려면 그게 관광을 만들어내는 길인데, 관광은 산보다는 바다와 온천이 끼어있는 데가 세계적인 명소이자 관광지, 특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꽃이 항상 있는 데, 그리고 하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데. 그런 걸 연구를 해보면은 저는 이 광주 전남에 조금 더 좋은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그 탱크를 들어놓고 조그만 게 날아가가지고 가격을 하죠. 그래서 여기 전남에 우리 저 고흥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섬이 3,000개면은 섬에 물도 날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드론 산업이 저는 앞으로 이제 드론으로 농약도 치지 요새.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요새는 그 과거에는 지뢰를 제거할 때 큰 물체가 지나가니까 자꾸 나무를 없애버리니까 요새 드론이 날아가면 정착하면 밑에 땅을 비춰보면은 물질을 찾아내는 것까지. 드론은 이제 서서히 택배도 하게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드론 산업이 저는 앞으로 거대한 산업이 되고, 이거를 해놓으면은 잘하면 인도네시아도 섬이 많죠. 필리핀도 섬이 많죠. 그러면 이 드론 산업은 앞으로 큰 산업이고, 이건 불도 끌 수도 있고, 농약을 줄 수도 있고,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이 전남에서는 섬이 많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저는 좋은 미래 산업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기계 쪽에서는 상당한 저는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는 이건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가 이걸 뒤집으려고 해서 참 걱정인데, 이제 앞으로 이 아리백이라는 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토론에 나왔던 거 알죠? 아리백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만 우리 회사는 납품을 받는다.
이런 건데 세계적인 회사가 지금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땅이 적어요. 뭐 저기 저기 미국 가면 어마어마한 거기에 프로필러가 다 들어가는 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태양광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남해안 지역에다가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지금 한 37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이게 바닷속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세우는 거는 전 세계 우리가 1등입니다. 이 날개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 1등이 중국이 1등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이게 몇백 미터씩 돼요. 날개가 120m짜리 이렇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 제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 또 배로 싣고 가서 또 안착을 해야 돼요. 다양한 부가산업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8메가짜리를 하게 되면 지역 소민들, 지역 주민들 소득도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 우리 태백의 가덕산에 이 태양 풍력을 설치했는데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배당이 7% 연간 배당을 받습니다. 7%는 우리가 요새 이자 생각하면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상 풍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로부터 자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전기의 시대가 옵니다.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25억 명이 도시로 나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을 봐도 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콘센트가 TV나 냉장고 몇 개밖에 없지만 요새는 줄줄이 계속 연기를 해야 되죠. 점점 더 전자기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단언컨대 앞으로 5년 이내에 냉장고가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자, 저기 지금 두부가 사온 지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두부를 없앨까요 말까요? 오늘 저녁 식단은 이 당뇨 지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걸 해서 뭐냐면 우리가 두부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두부를 주문할까요 말까요? 라고 주문하라고 하면 기계가 주문하는 세상이 머지않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에너지국 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AI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AI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저기 광주, 서울에 가면 노원구에 가면 수학 테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제가 두 사람을 면담을 해봤는데 소련에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 IMF나 월드뱅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까라고 보고서를 받으니까 그거대로 살면 계속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할까 해서 점핑을 한다. 뭘로? 디지털 국가로. 그러니까 디지털 국가로 가려면 뭐를 한다? 아이들의 수학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킨다. 두 번째는 세계 국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광주가 일약저는 점핑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삼성이 갖고 있는 백색 가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대자동 기아가 갖고 있는 지금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보면 미래 산업이 되려면 다른 도시를 뛰어넘는 150만 이상 도시가 되려면 지적 역량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AI 도시가 되려면 AI 교과서를 광주가 만들어내는 도시가 되고 적어도 수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다른 노력에서 광주 시민들이 새로운 시장하고 새로운 교육감을 힘을 합쳐서 광주 인강을 만들어서 강남 인강처럼 만들어서 애들한테 집중적인 새로운 교육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돈을 아끼지 말고 인재를 키워내면 거기서는 반드시 산업이 나오고 미래가 나온다.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미래입니다. 과거에는 땅이 돈을 벌었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캐틀이라고 인도 유럽어적의 황소에서 나온 뜻입니다. 농경사에서 나옵니다. 과거엔 자본가가 돈을 벌었어. 지금은 휴먼 캐피탈리즘이라고 사람이 돈을 법니다. 박말래 할머니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손자랑 해가지고 부부를 갖다 오잖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요 눌러줘야만 이 사람이 별이 되는 세상이 왔어. 그게 디지털 세상입니다. 요새 강릉에 가보면은 강릉 중앙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재래시장. 근데 그 재래시장 분석을 해보면 딱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SNS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오시면 여러분 이런 걸 이 AI는 이 수학과 적어도 광주의 어린이들은 수학 문제하고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광주 어린이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은 운동을 충분히 해가지고 발육 상태가 좋고 친구들 사이에 좋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기본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좋은 지식이 싹 트는 대학 도시. 그 대학의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미래 산업을 만들면 저는 미래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산 건 어제 산 결과가 오늘이거든요. 그럼 오늘처럼 살면 내일은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잘 살고 싶으면 어제 살았던 방식을 바꿔야만 내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 원리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와 돈이 결합되게 되면 반드시 미래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광주가 되면 반드시 거기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분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인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방을 이런 게